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F1이 참 핫합니다. 원래 F1이라 하면은 그냥 뭐 포뮬러 뭐 그냥 뭐 낮고 뭐 사람 한 명 타고 약간 그냥 와 빠른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34살인데 제가 34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뭐지 이번 연도부터인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방송을 하네, 중계를 해주네. 그러니까 원래 다 외국에서 막 방송하니까 뭐 매니아층이 더 강했겠죠. 그거 찾아본 사람만 찾아보니까. 근데 쿠팡 플레이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도 접근성이 좀 쉬워졌더라고요. 댓글도 이게 뭔 말이지? 뭐 박스 뭐 이러는데 저게 뭔 말이지? 근데 이제 댓글로도 설명을 해주니까 뭐지? 원래 정말 빡센 이런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자동차 계열, 뭐 IT 계열, 뭐 핸드폰 계열, 여기는 발을 들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포뮬러 쪽은 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야. 모르면은 알려주고, 그래서 야 요거 입문하기 괜찮다 라는 약간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 지인들도 슬슬 막 F1 이야기를 막 해. 뭐 노리스니 뭐 베르스타펜이니 뭐니 막 제가 막 레이싱 게임 할 때도 막 뭐 형독 스타펜 막 이러길래 나 진짜 죄송한데 저는 약간 무슨 후라이팬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난 진짜 몰랐어. 베르스타펜이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 밈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몰랐으니까. 욕하셔도 돼요. 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둘 찾아보니까 쇼츠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영상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을 F1 쪽으로 이제 해주더라고. 그래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잘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어느 팀을 응원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막 심레이싱 자동차 이런 영상들 올리니까 이제 F1 게임 해봐라, F1 쪽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그냥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F1을 오늘부로 해서 입문을 해보자. 저는 F1 입문조차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막스, 베르스타페, 뭐 노리스, 뭐 맥라렌 이런 거는 아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요. 그냥 빠른 자동차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르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일단은 F1 입문하려고 해. 먼저 간단히 알려줘. 일단 여기서 좀 알려주는 거를 토대로 따로 검색을 해보자고. 자, 일단 F1은 FIA 국제 자동차 연맹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그랑프리를 통해 챔피언을 가리는 거다.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못이야. F1 머신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가 아니다, 카로 부르면 안 된다, 머신으로 불러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머신이라고 하면은 여기 F1 팬분들 발작 버튼이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머신이 약간 레이스 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방식, 퀄리파이, 그러니까 예선의 그 기록 측정을 통해서 본선의 이제 출발 순서, 이제 그리드 순서죠. 이거는 뭐 일반 레이스랑 비슷한 거 아닌가? 본선은 보통 305km 전후 거리가 300km가 넘었었어? 속도가 300이 아니고? 그래? 내가 중계화면 풀로 안 봐서 그런가? 원래 300km 거리를 달려요? 먼저 결승선에 통과한 사람이 우승이다. 포인트제가 있고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면 1점 추가도 있다. 이게 그거 아닌가? 패스티스 랩. 사라졌어요? 근데 그 1점이 되게 크긴 하겠다. 그래서 옛날 영상 중에 그게 있었던 건가?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굳이 피트인을 하게 해가지고 그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막 무전을 쳐. 근데 이제 그 팀에서는 막았어. 아니 안전하게 가자고. 근데 그 드라이버는 아직 시간도 뒤에 차의 거리도 있고 랩 타임을 빨리 기록하려고 했던 게 그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점수를 따려고. 그럼 그것도 되게 업적이겠네요. 뭐 점수로 어차피 이겼어도 내가 제일 빠른 기록을 하면 약간 그 대회에 약간 업적이 남겨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팀과 드라이버 10개의 팀이 있고 각 팀은 2명의 드라이버를 운영한다. 유명한 팀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 자, 제가 이거를 벤츠로 불렀다가 욕 개쳐먹었거든요. 진짜 모르고 욕먹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벤츠라고 하면 안 돼. 메르세데스, 맥라렌, 그다음에 스타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 루이스 해밀턴, 샤를 르클레, 랜도 노리스. 그러면 2명의 드라이버면은 레드불에도 2명이 있는 거네. 그 중에 한 명이
막스 베르스타펜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거네.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로 가지 않나? 원래는 메르세데스에 있다가 페라리로 가시지 않았나? 샤를 르클레르. 같은 팀이에요? 그럼 메르세데스는 누가 있는 거야? 러셀. 그 들어봤어. 러셀. 노리스는 맥라렌인 건 알고 있고, 스타 드라이버가 같은 팀이면은 밸런스가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럼 페라리가 지금 1위야? 팀원끼리도 경쟁을 하고. 1위는 아니에요? 사람만 좋아? 왜? 근데 페라리가 막 뭐 피트스탑도 빠르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지금도. 그럼 이 팀에서 기술력이 좋은 팀은 어디예요? 그래요? 맥라렌? 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잉. 그러면 보통 야구나 축구 보면 연고 지역을 이제 응원하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여기 팀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팀을 응원을 한다 하면 무슨 기준으로 딱 정해서 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있는데 다 좋아하는 선수들 아니야? 끌리는 대로? 그럼 나 르끌리르 할래. 왜냐면 끌리니까. 뇌 어디 끌렸음? 아스팔트에 좀 갈린 듯. 장난이고. 그럼 님들은 어디 응원해요? 어차피 다 다를 거긴 한데.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근데 사실 뭐 어디 응원한다고 해도 그냥 그 경기 자체가 재밌어서 다 응원하지 않을까? 그 막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 팀이고. 그럼 그건 누구예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피트인에서 뭐 버스 뭐 피트인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거 갖고 막 욕한 거. 그게 르클레르. 근데 욕할 만한 거 아니야? 아니 피트인 하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욕을 많이 하겠다. 이게 결국엔 팀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F1의 꽃이 피트잖아. 피트인에 대해서 설명해줘. 피트인은 경기 중에 피트 레인으로 들어가서 타이어 교체나 차 상태 점검을 받는 걸 말한다. 그거를 이제 피트 스탑이라고도 불린다. F1 타이어는 마모가 빨라서 보통 한 경기 중에 3번에서 3번은 교체를 한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색깔마다 있잖아. 빨간색은 소프트고 노란색은 미디움이고 뭐 하드 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소프트 타이어를 썼어. 근데 소프트 타이어를 새 걸로 못 갈아껴? 그 경기마다 다른 거예요? 최대 개수가, 그러니까 그 타이어 종류별로 개수가 추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프트 한 개, 미디움 한 개, 하드 한 개, 이게 아니라 뭐 소프트가 3개일 수도 있고 정해주면은 뭐 하드 타이어가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경기만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선 때 쓰는 거를 본 레이스 때도 쓰는 거야? 그럼 무조건 퀄리파잉 한다고 소프트로 조지면은 오히려 본 레이스 때는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네? 다른 컴파운드를 반드시 한 번은 써야 된다. 이것도 경기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모든 경기.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그다음에 프론트 윙 앞날개 교체. 나는 이게 겉멋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공기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걸 안지 별로 안 됐어요. 뭐 내가 뭐 레이스를 뛰어본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공기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약간 막 이렇게 다른 레이스카와 컨택이 일어났을 때 그 윙 한쪽이 성인 남자 주먹만큼 부서졌어. 그럼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끝부분이 막 떨어졌어. 그럼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야? 야,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만 한다면 2-3초면 끝난다. 요게 되게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점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 피트 스탑을 하고 나서도 그 0.1초 때문에 피트에서 나올 때 선두를 잡느냐 아니면은 0.1초 늦어가지고 내가 뒤로 가느냐, 이건 무슨 맨이라고 하지? 그 피트 막 앞에서 들어주고 옆에서 막 타이어 막 나사 풀고 타이어 꽂고 하는 사람들? 무빙맨? 진짜 무빙맨이에요? 장난친 거죠? 핏크루. 장난이야. 오케이. 핏크루. 그리고 피트레인 진입에서 출구까지 포함하면 20초 이상의 손해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이것도 원래 옛날에 속도가 제한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모든 규칙은 뭐 피로 쓰였다라고 하길래 좀 찾아보니까 진입 속도 제한이 없었을 때는 막 사고 나고 난리도 아니고 막 사망 사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트인 전략은 왜 중요하냐? 언제 피트인 하냐가 승부를 가른다. 뭐 트래픽, 앞차와 뒷차의 이런 시간, 델타 또는 타이어 상태. 그러면 이제 팀 라디오에서도 오더를 내려주겠네. 근데 싸우던데 보니까 그 팀 오더 하는 사람이랑 드라이버랑 싸우더라고. 그럼 왜 싸우는 거야? 약간 현장직이랑 탁상직이랑 다른 건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몸으로 다 느끼면서 난 괜찮다, 너 또는 무리다 이러는 건데, 이제 행정 업무하는 사람들은 야 해! 들어와!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 뭐 있지? 포뮬러카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게 F1이 차 종류더라고요. 자동차 경주에서 포뮬러는 규정이라는 뜻이고 규정이라는 뜻이야 포뮬러가. 각 레이싱카는 정해진 기술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F1 우리가 포뮬러 1을 F1으로 줄여 말하는 거고, 최고 등급 주행 속도가 370이야? F2 F1 바로 아래 등급 유망주 리그가 F2야? 335km. F3 루키 중심. 이게 뭐야? 프레카가 뭐예요? F3와 F4 중간 유럽 중심의 리그. 슈퍼 포뮬러 F1 다음 급으로 빠르고 경쟁 치열. 그 뭐야? F1이랑 F2 사이라는 거야 슈퍼 포뮬러가? 근데 속도로 봤을 때는 F2와 F3 사이인데? 그 대부분 F2로 봐요? 이게 약간 나라마다 다른가 보네? 그러니까 이거는 F1부터 F4는 FIA에서 규정한 거고, 이거는 나라마다 다른 게 이름이 붙는 거고, 팀마다 차가 다르고 기술 차이도 크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유튜브만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뮬러가 이제 전자장비 개입이 없이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S,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전자 제어가 들어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없고, 또는 이제 TCS, 내가 악셀을 그냥 개무시하고 밟아도 TCS 터지면서 바바바바 이제 그립 잡아주는 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ABS 왜 키고 하냐, TC 왜 키고 하냐. 아니 저 같은 초보는 켜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진지하게 물고 뜯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모닝도 ABS 없으면 날아가요. 일단은 뉴비는 배려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F1 게임을 좀 다룰 건데, 그때 ABS 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깃발이죠. 요거 알아야 돼. 요거 깃발. 자, 이거는 일반 레이스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일단 초록 깃발. 트랙이 너무 정상이에요. 달려도 됩니다. 옐로우 플래그는 위험 구간이 있으니까 추월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추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노란 깃발 떴어. 그러면 추월 안 할 수 있어. 근데 경합 중에 갑자기 떴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건 절대 없어? 그냥 그 뜨는 순간부터 그냥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나는 그란투리스모에서 옐로우 플래그 뜨면은 유후 앞차 돌았나 보다 바로 역전 이랬는데, 이게 페널티구나. 자, 그 다음에 레드 플래그. 경기 중단, 심각한 사고, 날씨 문제 등으로 트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이 된다. 모든 차는 피트로 돌아가라. 그러면 레드 플래그가 뜨면 내가 순위가 뭐 1등이어도 억울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사고 처리가 다 되고 다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들어왔던 순서대로? 흑백 깃발, 밀어붙이기, 트랙 리밋 반복 위반 등 누적 시 페널티. 이거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플래그고. 나 이거 받아봤는데 아이레이싱 할 때. 제가 블랙 플래그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 뺀다고 뒤로 갔다가 블랙 플래그 받고 강퇴당했어요. 이건 처음 본다. 검정원의 노란 바탕 깃발. 차량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 피트로 들어오라는 신호. 흰 깃발. 앞에 느린 차량이 있음을 알린다. 그럼 느린 차량이 있으면 피해가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체커 깃발. 이 깃발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레이스가 끝났다. 파란 깃발.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추월하려고 하니 길 비켜라. 백마커인가 이게? 그거 해볼까? 정말 뉴비 입장에서 궁금했던 건 슬립스트림. 그러니까 뭐 나도 같이 그 F1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추월을 안 해요? 약간 이렇게 뉴비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뭐 일명 뭐 핏빨기 그런 거죠. 앞에서 공기를 다 막아주니까 뒷사람은 편하게 달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 느끼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 탈 때 그 앞차가 트럭이 있잖아요. 그 뒤에를 따라가 보세요. 붙어서 간다는 게 아니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면은 연료가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연료가 까이는 게 보이잖아, 소모가 되는 게. 근데 트럭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연료가 진짜 안 달아요. 그것도 이제 속도에도 관여가 된다. 그리고 F1은 DRS라고 있는데, 난 DRS가 약간 부스터 온 해가지고 약간 좀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DRS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뒤에 날개를 바꿔요.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DRS 존이라 해가지고 거기서만 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공기의 흐름만 바꾸는 건데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접지력을 버리는 거예요. 다운포스를 버리는 거예요. 리어윙 뒤에 난류를 줄여서 다운포스를 낮춘 대신 최고 속도. 코너에 DRS 존이 아예 없는 거구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열고 닫는 것만으로도 접지가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
공기 중에 그 흐름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슬립스트림에 나는 이게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그러니까 앞에서 공기를 막아주는데 그럼 내가 빨라진다 해. 근데 이게 흡기가 있어, 배기가 있잖아. 그럼 앞에 사람이 공기를 막아주는데 배기 열이 엄청 나오잖아. 나는 근데 그 사람 뒤에 있으니까 배기 열을 흡기로 통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냉각이 안 되니까 출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포기하면서 슬립이 더 빠른 건가? 아, 오래 쓰면 불리한 거야. 아, 이 슬립스트림이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특정 상황에서 짧고 굵게 필요한 거 빨고 이득 볼 거 보고 그다음 빠지는 거고. 그래서 빨리 추월 못할 것 같으면 멀어진. 아! 그거구나. 어쩐지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 1등이 이게 직진 중이야. 근데 2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있다가 일로 떨어지더라고. 일부러 거리를 벌리더라고. 하고 나는 뭐지? 이 사람이 코너링 타임을 놓쳤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럼 일부러 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파다 보니까 좀 재밌네. 아, 2.5초부터 1초 이내가 더티예요. 아, 그러면 이 레이서들은 대체 어떻게 운전하는 거죠? 아니, ABS 없고 TC 없고 이거 다 계산해야 되고 추월각 봐야 되고 몸으로 버텨야 되고 악셀링 상황마다 해야 되고. 참, 정말 이 머리 싸움이 대단한 것 같아. 신체적으로 그걸 다 느끼면서 버티면서 동시에 머리 싸움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거의 300km에 가까운 거리를 그 경쟁을 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레이스를 하면서, 야, 요건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그 다음에 세이프티카만 딱 알아볼까? 중요하지, 세이프티카. 자, 세이프티카란 트랙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F1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사고 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량이다. 세이프티카 등장 상황이 이제 큰 사고 발생하거나 노면 상태가 위험, 또는 크레인이나 마샬이 트랙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큰 사고 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이프티카가 빠른 차인 이유가 포뮬러카의 타이어는 온도가 높아야 접지가 되는데 이게 서행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식어버려가지고 그 타이어 온도 유지를 못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카는 그 차량들을 통제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통제를 한다는 느낌. 아, 그러면 CS 표시가 떴어. 그 세이프티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후순위에 있던 사람들은 기회 아니야? 아, 왜냐면 어차피 이게 멀어져 있던 게 줄지어가지고 서 있잖아 나중에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겠네. 아니, 거리를 실력으로 다 벌려놨는데 SC가 뜨면은 다 붙는 거잖아. 아, 억울하긴 한데 그것도 규정이니까 백마커는 한 랩 그냥 꽁으로 와, 그럼 선두권은 SC 뜨면은 이러겠네 속으로. 아, 대신 스타트 선두 요런 게 있구나. VSC는 뭐야? 버추얼 세이프티카. 아, 실제 세이프티카는 안 나오고 모든 차가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가상 안전구간 모드다. 그럼 서로가 약속한 속도로 유지를 하는 거네. 그럼 1등이 속도가 80으로 유지해. 그럼 뒤에서도 80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 아, 각 차는 델타 타임을 지켜야 함. 아, 그러니까 이 VSC가 뜨기 전에 2등이 1등과의 델타가 2초 차이야. 그러면 이 VSC가 뜨면은 그 2초 차이를 유지하면서 속도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본인 기록 기준? 오, 이건 머리 아프다. 야, 그러면은 그 팀에서 델타 타임 잘못 계산하면은 페널티 받는 거야? 다음은 어떤 개념이 궁금해서 형동님. 카트라이더에도 VSC가 있어? 좋은 질문이라고? 없대요. 카트라이더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음? 충돌 무적 구간. 충돌에도 부활. 혹시 F1 규칙 카트라이더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볼까요? 굳이? 아이씨, 웃는데요? 아, 뭐야? 아, 나 공짜 다 썼다. 네, 아무튼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게임을 하거나 중계를 보면서 나도 이제 눈으로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진짜 초기본적인 것만 배웠고, 또 뭐 F1 25 나오면 해보자고. 아, 근데 그거 하면 또 뽕 차가지고 또 괜히 또 막 네이버에다가 파나텍 뭐 F1 휠림 검색해가지고 또 막 사고.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괜히 이게 뽕 차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아, 미리 살까? 아, 예, 뽕 차면 안 되는데.